네,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선지웅 교수입니다. 경영수학 이번 학기 강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자로 우리가 Mathematics for Management, 경영수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풀네임은 Mathematics for IME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산업 경영공학을 위한 수학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경수학, 산업경영수학, 산경수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이제 좀 정확한 표현일 텐데 좀 이제 설명을 제가 좀 천천히 드릴게요. 그 전에 앞서서 올해의 한자풀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자 잘 하시죠? 한번 각자 동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기 시으면 관두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하기 싫으면 관두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네. 이것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환경 변화, 또 시대 변화 이런 것들이 아주 급속도로 참 변하고 있고, 뭐 디지털 경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주 지금 우리가 피부로 와닿고 있죠. 타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코비드-19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엄청난 어떤 변화 속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도 그 때문에 사실 신입생 참 꿈 많은 그 신입생들인데 참 비대면으로 이렇게 그 사이버 강의를 듣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네. 빨리 이게 좀 풀리기를 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 학과 교과목이나 뭐 여러분들 진로나 이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예, 디지털 경제 그거를 규정짓는 여러 가지 기술들, 빅데이터, AI, 뭐 머신러닝, 그다음에 뭐 AR, VR 기술들, 또 3D 프린팅, 로봇 공학, 뭐 기타 등등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 과 관련된 이러한 기술의 변화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은 경험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향후 몇 년 안에 뭐 한순간 다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현실화가 될 텐데 예를 들면 내연기관 차들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전기차가 이제 그 대세가 될 겁니다. 지금은 뭐 그 비율은 굉장히 적지만 엄청난 지금 이제 속도로 그걸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테슬라가 리딩하는 그런 전기차 섹터가 아주 뭐 대단하죠.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멀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그 AR, VR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게임 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삶 가운데 그 나타날 거예요. 그걸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그래서 네. 아무튼 이런 그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하게 될 산업경영공학, 그 중에서도 이번 학기에 다루는 경영수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번 학기 강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 일단 교재는요, 교재는 이산 수학 및 응용이라고 하는 한티미디어에서 나온 그 번역 책입니다. 원래 원서는 Discrete Mathematics with Applications라고 하는 그런 원서인데요. 이 원서를 번역한 그런 책이죠. 4판을 여러분이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 과거에는 한참 몇 년 동안 이 원서로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수학에 대한 그런 그 막연한 그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부담감. 수학 그러면은 뭔가 부담스러운데, 더군다나 이걸 이제 영어로 또 원서로 하다 보니 이게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건지 수학을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부담감이 이제 배가 되는 뭐 이제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그러면 일단 영어에 대한 부분은 좀 제거를 하고 수학 내용에 또 집중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한글판 번역판 책을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수학은요, 사실 우리말로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부분들은 원서, 영어 그 용어를 같이 혼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록도 보면 강의록은 오히려 이제 약간 좀 주로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 교재를 쭉 이렇게 설명을 읽으면서 또 영어로 되어 있는 강의록 또 그 용어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크로스로 병행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리딩 어사이먼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학 관련된 도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거나 시중에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접했을 그런 책들도 있을 텐데 뭐 수학의 저주니 뭐 수학 비타민이니 수학 콘서트 뭐 수학의 유혹 뭐 기타 등등 수학 관련된 그런 뭐 도서를 한 권을 선택을 하셔서 읽고서 에세이를 작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A4 용지 한 3매에서 4매 정도 분량으로 좀 내용을 요약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소감문을 위주로 해서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중간고사 기간 바로 한 전 상반기이죠. 상반기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가는 이제 중간 기말고사가 이제 시험이 70%. 이게 아무래도 수학 과목이니까 시험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 챕터가 끝나면 이제 그 연습 문제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서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 이제 직접 제출하기 힘드니까 찍어가지고 PDF 파일이나 JPG 뭐 이런 그림 파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 위에서 얘기한 에세이하고 합쳐서 한 25% 정도, 그리고 이제 출석이 한 5%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겠고요. 이번 학기에 한해서는 아직까지 절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절대평가. 보통은 이제 상대평가가 기본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임시적으로 지금 절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하면 상대평가는 이제 비율에 따라서 이제 A 학점이 뭐 30%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모두가 다 잘하면 전부 다 A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모두 다 뭐 C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수학에 대한 고정관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라. 대학에서 가르치는, 특히 요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고등학교 때 열심히 문제 풀고 했던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여기도 문제를 풀고 합니다만 그게 이제 주가 아니고 좀 이렇게 차분차분히 원리를 좀 생각해보고,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기초가 부족한데 이렇게 우려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거 괜찮다. 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한번 성실하게 잘 따라가면 누구라도 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믿음이 부족한 자여,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재수강생들, 그다음에 뭐 편입생들, 이중전공 학생들, 이 학생들은 이제 B반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분반을 해서 운영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주로 전공 필수 과목들인데 그 경우에는 이제 A반, B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반은 그 해당 학년 학생들만 들을 수 있고요. 우리 학과에 해당 학년 학생들. 그 외에 뭐 재수강생이라든지 또는 편입생이라든지 이중전공 학생이라든지 이 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 B반이 다루게 됩니다. 뭐 내용은 교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조금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수강하는 학생들에 맞추어서 강의가 좀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산업경영공학, 뭐 이제 여러분 1학년이니까 아직 좀 산업경영공학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뭐 이거저것 좀 많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들어온 친구들은 거기에 대한 뭐 기본 지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한데요. 경영학, 뭐 사실은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산업경영공학과 경영학의 차이는 뭘까요? 네.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이게 경영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이 경영학하고 유사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산업경영공학을 선택할 때.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루는 그 도메인은 사실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겹쳐요. 다만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거는 시스템을 다루는 거예요. 시스템.
자, 시스템이 뭐냐? 또 물어보면 또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자, 여러분 기계공학 그러면 어떤 시스템일까요? 기계 시스템이겠죠. 전자공학 그러면 네, 전자 시스템이겠죠. 그럼 산업공학 그러면 뭘까요? 네, 산업 시스템입니다. 산업 시스템. 예, 산업 시스템. 산업 시스템을 다루는 것이 공학. 공학은 시스템을 다루는 학문이다. 자, 그런데 산업경영공학과 경영학은 다루는 대상이 사실은 어떤 기업이 운영되는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어프로치, 접근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달라요. 물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로 경영학에서 다루는 거는 접근 방법이 약간 좀 그 정성적인 방법입니다. 정성적인 방법. 퀄리터티브한 방법이다 이거죠. 정성적인 접근 방법. 뭐 조직 행위도 다르고요. 예, 약간 좀 그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렇죠. 인간의 심리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정성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공학, 산업경영공학에서 다루는 방법들은 주로 정량적인 방법들이 많습니다. 정량적. 퀀티터티브한 방법이다. 퀀티터티브한 어프로치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경영학이나 산업공학이나 사실은 둘 다 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Mathematics. 수학은 논리적인 그런 thinking 하는 방법, 논리적인 사고력,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공학이나 타 어떤 그 자연과학, 다른 공학에서는 사실은 뭐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백그라운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다만 수학은 굉장히 필요하고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수학이라는 것이 It's not a knowledge, but a way of thinking. 생각하는 그런 사고하는 어떤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학에 대한 다른 그 공학과 다른 공대나 또는 자연대 이런 데서 다루는 그런 수학들하고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고 다른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조금 살펴보면 다른 그 공대 학생들은 주로 뭘 다루냐면요. 공업수학이라고 하는 걸 다룹니다. 공업수학. 그래서 공업수학에서 다루는 것은 여기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differential equation, 미분 방정식을 더 주로 다룬다. 미분 방정식.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은 다루지 않죠. 미분 방식을 다루지 않아요. 상경수학, IMD Math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덩어리, 상경수학에서 다루는 큰 세 가지 덩어리는 Calculus, 미적분학, 그다음에 Linear Algebra, 선형대수학이죠. 그리고 Discrete Mathematics, 이산수학.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 덩어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이것만 해도 캘큘러스만 해도요. 한 학기 동안 다루어도 부족해요. 리니어 엘제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형대 수학도 한 학기 내내 다루어도 부족합니다. 디스크리트 매스매틱스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요 과목에서
이 경영수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주로 요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이 discrete mathematics를 주로 위주로 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일부 리니어 엘지브라의 기초를 이렇게 플러스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미적분학은 우리 그 교양에서 미적분 학 1, 2라고 하는 그런 교양 과목이 있거든요. 그 교양 과목을 사실은 필수로 듣도록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은 그렇게 해왔었던 거죠. 근데 지금 작년부터 여러분들이 그 기숙사에 입소하는 RC, Residential College,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전공도 조금 그 과목도 좀 줄고, 이번 학기에 이제 전공이라 그러면 산업경영 경영 수학하고 그 다음에 상경 개론 여러분들이 아마 들을 텐데, 그리고 이제 교양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다루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교과 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이 미적분학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필수에서 지금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으로 좀 빠져 있고요. 이거는 과거에는 요 상경 수학을 들으면 반드시 미적분학을 같이 들으면서 나중에 미적분학 그 수강 증명서를 내야지 학점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미적분학은 이제 이건 여러분에게 이제 그냥 여러분 재량껏 들을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미적분학 교양 과목 1, 2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번 학기에는 못 듣더라도 다음 학기 또는 뭐 2학년에 올라와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 교양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있잖아요. 뭐 음악의 이해도 있고 뭣도 있고 뭐 다양한 교양들 필요하긴 한데, 그런 것들도 들으시되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교양 미적분학 1, 2를 수강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덩어리, 그래서 이제 다른데 시중에서는 뭐 이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경영 수학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묶어서 이제 전산 수학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으로 보고, 누차 얘기하지만 수학 어디다 쓰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거는 이제 지금 뭐 암기하거나, 물론 수학도 기본적인 암기가 필요합니다만 어떤 공식을 적용하고 암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논리적으로 또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그 전공 과목에서 특히 우리 학과에서 모든 전공 과목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수학적인 백그라운드, 특히 논리적인 사고력, 수학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많이 배우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수학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랭귀지 프로그래밍을 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논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은 알고리즘들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다룰 텐데,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또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디벨로퍼하고 하려면 바로 이런 논리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평가할 때도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게 되면 다 전부 이제 객관식은 없고 다 주관식인데, 지금도 보면 옛날 고등학교식으로 뭐 문제를 풀면은 답만 딱 적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점짜리다. 근데 답만 적었어. 맞았는데 뭐 틀린 겁니다.
예, 답만 적으면 틀려요. 뭐 일부 부분 점수를 줘요. 한 뭐 2점, 3점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거고,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풀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풀이 과정. 예, 과정이 중요한 거고, 풀이 과정이 맞으면 설령 답이 뭐 계산이 좀 틀렸다 하더라도 뭐 일부 조금 감점만 있을 뿐 맞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연과학하고의 어떤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는 것인데 자연과학은 scientific principle이죠. 주로 뭐예요? 관찰을 통해서, 그죠? 뉴턴이 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었던 것처럼 어떤 관찰과 인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관찰 인식을 하게 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가정을 수립하고 수리 모형을 만들죠. 그래서 실험을 해가지고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산업경영공학에서는 뭐에서 시작하냐면 현실 문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길을 찾아가고 싶어. 모르는 길을 찾아가고 싶은 길찾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과 수리 모형을 우리가 수립하게 됩니다. 가정과 수리 모형, 여기도 가정과 수리 모형 한 방법은 비슷하죠. 그래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실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해답을 찾는다. 대안을 찾고 실행하는 그런 어떤 어프로치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퀀티터티브한 어프로치입니다. 정량적 그런 분석 방법. 여기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 기법들, 다양한 기법들을 앞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학년이 갈수록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학기에 이제 다룰 그 기본적인 그 내용들이고요.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거죠. 설명을 하고 다음 주부터 사실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선형대수 리니어 엘제브라를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리니어 엘제브라 1, 2로 나누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록은 다 올려놨기 때문에 뭐 미리 볼 친구들은 보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교재는 지금 리니어 엘제브라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핸드아웃을 텍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쭉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읽어보면 굉장히 쉽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도 어렵지 않고요. 기본적인 선형대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행렬입니다. 행렬, 기하, 벡터 이쪽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기초적인 내용 요게 이제 3학년에 가면 경영과학이라는 과목을 다루게 되는데 그 경영과학이라는 교재의 챕터 1입니다. 챕터 1을 갖다가 따온 거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앞에 있는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차에 요 내용을 조금 응용 사례로서 그룹 테크놀로지 사례를 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주차부터 실질적으로 5주차 우리 주차로 보면 5주차가 되겠네요. 5주차부터 교재에 나와 있는 챕터 2, 3, 4 그러니까 교재가 굉장히 사실 두툼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개의 챕터를 우리가 선택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챕터 2, 3, 4 이렇게 다루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죠. 8주차에. 그 전에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에세이, 책을 읽고 쓰는 에세이를 이때까지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다시 뭐 날짜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좀 픽스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다시 할게요. 공지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0까지 해서 주로 그래프까지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겠고요.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보강 주간이라는 걸 특별히 지금 15주차를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뭐 이렇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또는 뭐 주로 뭐 그 공휴일이라든지 뭐 그래서 이제 빠지게 되면 이때 이제 보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수학 성적 올리는 10가지 방법 해가지고 나온 것들인데요. 자, 이게 다 뭐 이번 경영 수학 배우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손으로 주로 써가면서 공부하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게임처럼 생각해라. 좀 흥미롭게 너무 부담보다는 좀 흥미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시고 원리파 무조건 외우지 마라.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풀이를 통한 이해, 복습을 통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다 역시 본 과목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이라는 게 정말 모든 곳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잘 아는 스티브 잡스 또 구글을 만든 그 세르게이 브린 또 레리 페이지 이런 친구들이 다 이게 수학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금의 애플, 구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그 잡스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애플로 다시 이제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지금의 아이폰, 아이패드, 뭐 아이팟 뭐 이런 것들을 전성시대를 만들게 된 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제 토이스토리거든요. 토이스토리. 픽사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회사 있죠. 픽사를 통해서 인수해가지고 만든 토이스토리인데 그 토이스토리를 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수학입니다. 수학. 네. 미분적분 이것들이 관련이 되니까 이게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그 현실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쭉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뭐 남자 여자 뭐 인터넷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10대, 20대 남자들은 주로 뭐 보니까 20대, 여러분 20대죠? 10대고 20대 사이 있을 때 같은데 공부 좀 할 걸, 뭐 여자도 마찬가지네. 공부 좀 할 걸 주로 많이 이런 후회를 많이 하는군요. 엄마 말 좀 잘 들을 것, 3위에 그 여자 잡을 것, 또 돈 좀 아껴 쓸 것, 사고 치지 말 걸.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학생들은 조금 다르네요. 친구랑 싸우지 말 걸, 더 화끈하게 놀 걸. 이건 이제 취업해서 사표 낸 거 이런 것들을 후회한다고 돼 있는데 좀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대학 생활. 저도 이제 지금 둘째가 이번에 여러분처럼 대학교 신입생으로 지금 이제 입학을 합니다. 제가 이제 50대 이제 초반에 해당되는데 남자 50대 초반. 굉장히 마음이 찔리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저한테도 후회되는 일들. 여러분들 그 대학 생활 이제 시작하면서 후회되지 않는 대학 생활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